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벤주선에 나온 기사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최희수 기자님이 기사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쓰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캐나다 내년 집값 바닥치고 반등한다. 요즘에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으면 사람들이 잘 싫어요. 안 보더라고요. 요즘은 무조건 떨어진다, 폭락한다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라 막 보고요. 댓글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달리는데 그 반등한다 올라간다 그러면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네, 급격하게 올해 초에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맞힐 사람은 없어요. 부동산 시장 이렇게 막 떨어진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맞췄다고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뭐 많이 떨어지고 금리를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올리는 걸 맞추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고, 심지어는 파월조차도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절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계속 안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괜찮을 거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사실상 굉장히 쉽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맞추는 분도 있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TD에서는 내년 평균 주택 가격이 10.7%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물론 평균 주택 가격이니까 많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저거보다 적게 떨어지는 데도 또 있을 겁니다. 이자 부담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이 거래 절벽 현상을 지속하게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건데, TD에선 특히 내년 1분기 집값이 무려 20.9%가 급락하고 2분기부터는 둔하다가 4분기에는 1.5% 하락.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데 1분기에는 무려 29.9%. 야, 그럼 이미 지금 한 20% 이상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1분기에 20%더 떨어지면 40%가 더 떨어지는 걸 지금 TD에서 예측을 한 거예요. 좀 대단한, 지금 과감하게 예측을 했어요. 네,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RBC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택 총 가격이, 그러니까 주택 총 가격, 그러니까 하우스 전체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뭐 평균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5%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평균이니까 더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덜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자기가 어디 사는지, 자기 지역이 어떤지도 좀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난 RBC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2월과 비교했을 때는 14%가 떨어진 가격이라고 합니다. 전국 시가가. 그러니까 전국 가격이니까 이게 통계 함정이 있긴 해요. 심지어는 또 오르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게 다 평균적으로 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업계는 내년에 소폭 떨어지거나 아니면 보합이 될 거다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평균 가격이 3.3%에 하락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업계는 자기 이익이 정확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업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C주와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내년 10%에서 15%의 큰 하락이 보일 것이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도시 지역, 사람이 많은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대서양 캐나다 지역, 뭐 할리팩스는 집값이 8%, 세인트 존스는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서양 지역을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리고 RBC 리포트도 그 중부 지역, 뭐 캘거리나 알버타 지역도 내년에 강보합이거나 아무래도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리맥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규칙적인 속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캐나다 지역의 60%가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드 마켓. 근데 아직도 지금 정확하게 밸런스 마켓 이제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리맥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는 내년에는 집값이 보합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결국은 종합해 보면 부동산에 관련되는 리맥스라든지 부동산 협회의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내년 마켓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TD나 RBC는 은행권 예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하락이 부동산 가격의 20%는 사실 폭락인데,
폭락에 가까운 어떤 하락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전망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 다를 수도 있어요. 한번 이거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기사인데 재밌는 기사를 봐봤어요. 캐나다 MZ세대 돈 받고 업무 통합법 배운다. 근데 이 기사는 제 한국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한국 기사로도. 요즘 젊은 세대가 통화를 하고 받는 것보다는 그냥 뭐 톡하고 문자하고 하는 거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한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10대 애들도 이런 전화하는 게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또 돈 받고 하는 게 있구나. 근데 또 놀라운 건 이런 이게 뭐 이게 더 폰 레이디라는 회사가 있대요. 근데 시간당 1대1 코치를 하면 480달러, 약 60만 원, US 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컨설팅은 30분당 365달러. 왜 온라인이 더 비싸죠? 그리고 기업 초청 강의를 하면은 하루에 3,500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좀 특화를 시키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야, 이런 걸 저런 돈을 내고 배우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가까운 지인들이나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어서 갖고 와봤고요. 이거는 캘거리 기사긴 한데, 캘거리 몬캠 피싱 피해자 수백 명에 달해. 피해자 3분의 2는 9세에서 17세 미성년자. 이게 폰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거는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한국의 똑같은 패턴인데, 자기 여자라고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문자만 주고 받다가 나중에 점점 약간 수위 높은 사진을 점점 보내면서 나도 다 벗었으니까 너도 벗은 사진 보내줘, 같이 우리 그 화면 켜고 같이 채팅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켜고 옷을 벗으면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로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신뢰를 쌓는 기간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빡 됐다 그래가지고 야, 갑자기 옷 벗고 하자,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같이 문자로 천천히 주고받다가 SNS나 이런 걸로 좀 친해지다가 나중에는 뭐 사랑해, 서로 사랑해, 그러다가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거죠. 저도 이메일로 이런 거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난 네가 뭐 한지 알아 해서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맘대로 해, 뭐 한 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네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남자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교육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